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M&L 뉴스 창업 속보입니다. 창업중심대학이 2월 28일자 오후 6시 기준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창업중심대학은 뭐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이 세 가지 지원사업을 모두 합친 걸로 한 2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 주관기관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 주관기관에서 이 세 가지 그 창업 지원 사업 세 가지 시리즈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별도로 이렇게 TO가 잡혀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 이제 뭐 총 1000개 기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예창패 지원 사업으로 700개 기업, 700명의 예비 창업자를 뽑고 그다음에 300명의 예비 창업자는 창업중심대학 안에 있는 예창패에서 뽑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이제 총 1000명 중에서 뭐 7대 3 정도로 초창패도 창도패도 그렇게 이제 분배가 돼서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초창기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관련된 지원 사업 얘기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지원 사업은 굉장히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어저께 올렸던 거에서는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냐,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막 격분을 했는데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사람이라서 좀 그런 건 있어요. 어저께 조금 제가 그 뭐냐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서 잠깐 오류가 있었고 아침에 좀 이제 다른 분께서 제보 주신 거를 보고 다시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아예 그냥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좋아진 게 맞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창업중심대학 본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가 이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기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비 창업자는 이제 창업을 안 하신 분, 그 다음에 초기 창업기업은 설립한 지 3년 이내, 그 다음에 도약기는 설립 3년 이후부터 7년 이내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프리팁스, 포스트팁스도 나와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주말 뉴스에서 한번 다루기는 할게요. 오늘은 뭐 창업중심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 창업중심대학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로. 그 뭐라 그러지? 그 사업 계획서가 뒤에 요만큼 다른 게 있거든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권역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권역별 특성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화 분야로 뭔가를 낸다 그럴 때 조금 이제 적는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예창패 준비하시는 분은 그 사업 계획서 거의 그대로 초창패 사업계획서 내시는 분은 거의 그대로 창도패 사업계획서 내시는 분들은 거의 그대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내시면 그냥 바로 된다. 이거는 무슨 뭐 중복 이슈나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뭐 이제 표절 같은 거 검사하는 프로그램 돌린다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런 표절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작년에 냈는데 올해 똑같은 거를 다시 낸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거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 계획서를 여기저기 내는 건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제2의 그 2부 제2회째 2회차 창업 패키지라고 생각하고 예창패든 초창패든 같이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 강원은 강원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충청권, 광주, 정북, 전남, 제주는 호남권, 대구, 경북은 대경권,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이라고 돼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총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해가지고 총 8개인가요? 이게? 헷갈리네 갑자기. 9개 대학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창업중심대 수도권은 한양대하고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가 올해 처음 새로 들어왔고 작년에 한양대만 있었고요. 강원권은 강원대 하나 있고 충청권은 호서대 한남대인데 호서대만 있다가 한남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전북대 있고요. 호남권에 대경권엔 대구대, 동남권은 부산대가 하다가 올해 경상국립대가 와서 총 이제 9개 대학이 창업중심대학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요 선발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권역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자 본인의 소재지, 그러니까 이제 사는 지역이죠. 주민등록상 등본. 예를 들어서 본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북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지금 주민등록 등본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 내시면 돼요. 그럼 권역 내가 되고 만약에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뭐 부산이라서 부산에 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권역 외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나를 기준으로, 신청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경북, 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 권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권역 내 창업 기업은 무조건 60% 이상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 중에서 30%는 대학발 창업 기업, 뭐 이제 그 대학교의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교원이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30% 이상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60%의 30%가 아니고 30% 이상을 여기서 뽑고 그 60% 중에서 나머지 30%로 뺀 요 나머지니까 반 이하죠. 그 반을 이제 권역 내 창업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일반 창업 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으면 뭘 당연히 뽑을 텐데 40% 이내로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권역 내 대학발 초기 창업의 경우에 나중에 선정 비율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준한다라고 해서 모든 대학별, 권역별로 다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비율은. 그다음에 예비 같은 경우는 총 39명, 각 기업 기관별로. 지원 규모 또 초기 창업 기업은 기관별로 24개, 또 창업도약기, 창도패는 19개사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권역별로 나눠 보면은 권역 내 창업 기업 60%면은 총 39명 중에서 이제 각각의 대학별로 24명인데 그 24명 중에서 절반이 30%에 해당하는 절반 대학발은 12명의 창업자를 뽑고요. 그 대학 외 권역 내 창업 기업은 12명.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일반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 창업 기업 그 외에는 15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소재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인데 부산에 된다 그러면은 그 15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그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이제 회사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 회사 소재지라 그런다 그러면은 초기 창업 기업 안에서도 24개사를 뽑는데 그러면 이제 그 7개사의 권역 내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대학발 그 대학 출신이다 그럼 또 이제 8명 안에서 경쟁을 하고 8개사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약계는 19개사를 뽑으니까 6, 6, 7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가능하고요. 처음에 지원할 때 그 경고문 뜰 거예요. 뭐 중복 지원은 하는데 나중에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전화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 사항이고 제보 주신 바에 의하면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둘 다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다음에 택 1을 하면 되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형평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정부에서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특정 계층의 특정 세대에 뭔가를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유일하게 여성 특화가 따로 있다는 작년부터 있었던 그거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특별히 갖고 있던 제약 조건 다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창업중심대학은 원래 권역 내를 조금 활성화시키자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권역 내외에서 조금 이제 그 제약을 두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게 안 그러면 또 이제 원정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좀 널널해 보이는 대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복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1회차 넣고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경쟁률이 밀려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2회차에서 조금 괜찮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눈치 게임을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된 바야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좀 내보고 싶은 곳에 한번 내보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뭐 서울보단 그래도 조금 뭐 지방이나 좀 외곽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보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역으로 내셔가지고 선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번 잘 고민하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그 예창패 초창패 할 때 말씀을 미처 안 드리긴 했는데 아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예창패가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을 60% 뽑고 그다음에 중장년을 나머지 40% 해가지고 이렇게 쪼갰거든요. 올해 지금 보시면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제는 나이 신경 안 쓰겠다. 뭐 청년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좋은 기업 뽑겠다. 그러니까 뭐 중장년이고 청년이고 무조건 이 명수 안에 들면은 뭐 어려도 뽑을 거고 나이 많아도 뽑을 거고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아예 그 구분 자체가 없어졌는데
뭐 이 창중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유 경쟁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장년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하고 어느 하나가 압살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 잘 쓰고 사업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업이라는 게 어리다고 봐주고 나이 많다고 봐주고 뭐 여자라고 봐주고 남자라고 봐주고 뭐 어르신이라고 봐주고 이상하잖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실력으로 승부하게 하는 겁니다. 뭐 젊은 분들은 또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체력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좋은 사업 계획서로 사업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사업 계획 쓰셔가지고 또 경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형평성 측면에선 역대 지난 몇 년간 이번만큼 좋았던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광분을 하고 조금 지랄지랄 하면서 욕을 했었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분이 누군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일단은 수정공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올리고요. 뭐, 그 사이에 조금 혹시라도 이제 이거 계속 알고리즘이 퍼지면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정정할게요. 자, 2023년도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M&L 원데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비 유료입니다. 유료고요. 이날 오시면은 이제 인당 평균 상담 시간은 30분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참석자 한 분만 오십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KTX 지방에서 오실 수 있도록 KTX 타고 서울역에서 오면은 바로 오실 수 있는 회의실 예약해둬서 인원에 맞춰가지고 셋업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월 4일 토요일자까지는 모두 다 이제 차 있고, 이제 5일, 11일, 10일 이렇게 돼 있고, 요 다음 주도 해달라 그러는데 할 겁니다. 창중대 끝날 때까지 하고, 실제로는 발표평가 이후부터는 조금 시스템을 바꿀 생각인데, 이제 발표평가 또 예의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면은 아침에 오셔서 사전 자료랑 그날 갖고 온 자료 바탕으로 해서 제가 기본적인 피드백과 고민거리를 조금 들은 다음에 방향성 설정을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계속 이제 죽어라 진짜 주입식 교육 스파르타식으로 막 이렇게 각자 작업을 한 다음에 노트북 갖고 오셔서 저녁에 이제 오후에 나갈 때쯤에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체크하고 보완할 거 얘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전 대비해서 오후에 갈 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업계획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대폭으로 한번 확 올려놓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저께 한번 해봤는데 후기는 제가 내일 다시 올릴게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조금 저도 좀 느낀 게 많았던 거는,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려야 됐었구나. 그러니까 아예 이 소통 자체를 안 하고 온라인에서만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반성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당 30분인데 하루 종일라서 짧지 않냐 그러는데, 아침에 한 1, 20분 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루 그냥 아예 시간 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아붙이는 게 훨씬 효율이 좋고, 그 사이사이에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제가 탁탁탁탁 집어들여가지고 딱 완성해가지고 가는, 뭐 완성 100%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좀 이후에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뭐 어지간한 분들 만나가지고 뭐 3시간 듣고 하는 것보다 3시간 상담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그 성향이 있고 또 취향이 있고 참가비가 또 싸진 않아요. 예. 저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면서 아예 M&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 아름아름해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대놓고 M&L이라는 공식 행사를 통해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어저께는 굉장히 좋았고, 뭐 이번 주 토요일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이틀 지나면 또 주말이고, 이제 점점점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제 지원 사업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밤새고 달려야죠. 뭐 별 수 없습니다. 자, 모두들 끝까지 정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